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어느 지역에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이맘때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올해 가을은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개나리가 피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며칠 전 22살 된 저희 손주는 허벅지에 모기가 물려서 벅벅 긁고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할머니, 모기! 간지러워요! 간지러! 모기 잡아요! 당장 잡아! 아이고, 우리 영웅이 많이 간지러워? 할머니가 연고 발라줄게. 조금만 참아봐. 모기 이놈, 할머니가 잡아줄게. 얼른 잡아! 잡아요! 간지러워! 그날 손주 작업실 방에서 모기를 2마리나 잡았네요. 모기 잡은 걸 보여줬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할머니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저에게는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보입니다. 대화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손주가 자폐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네요. 제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손주와 저에게 상처를 줬던 짐승만도 못한 전 며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단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어느 날에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던 아들도 지 애비가 죽고 나니 아이처럼 저한테 매달려서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는 내 옆에 있을 거지? 엄마 건강해야 돼요? 그래, 준식아. 엄마는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마.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들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머리가 좋았거든요. 저는 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저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건물 청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시키지 않아도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아들을 보면서 힘을 냈어요. 그리고 아들은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이 경기도여서 저는 기숙사나 원룸이라도 구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대학도 성적 장학금 받고 입학을 했는데 엄마가 돼서 아들 집 하나 못 구해준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준식아, 엄마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일단 집 구해보자. 제 말에 아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통학하면 되죠. 저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엄마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아들 별소리를 다 하네.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뭘 고마워. 엄마 섭섭하다. 알았어요, 엄마.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이면 되고 통학버스도 있으니까 전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꼭 말해야 된다. 그렇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저는 차곡차곡 열심히 돈도 모으고 제빵사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다른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항상 저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들이 교우 관계가 좋지 않은 건가 걱정이 됐어요. 어릴 때도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아들도 저도 고생을 꽤나 했거든요. 아마 그때 이후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휴가 나오면 친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지. 엄마랑 집에만 있는 거 재미없지 않어? 에이, 전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편히 쉬는 게 좋아요. 밀린 책도 읽고. 진짜 괜찮아요, 엄마. 저 군대 동기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모르셔서 그렇지
동기들이랑 외박 나가서 술도 마시고 잘 어울려 지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오늘 준식이 좋아하는 잡채 해야겠다. 잡채 괜찮지? 너무 좋아요. 아들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학을 했고 저는 빵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빵 만드는 게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빵이 잘 구워지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업계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에 신이 난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빵가게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죠? 제가 효도할게요. 건강하기만 하세요. 저 첫 월급 타면 엄마 건강검진하러 가요.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래, 우리 같이 건강검진 하자. 저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해주니까 엄마만 하시면 돼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집에서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제가 조금 돈을 보태줘서 서울에 드디어 혼자 자취할 오피스텔을 구해줬습니다. 아들은 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돈을 잘 버는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차도 구입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통장에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30이 넘어가도록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저희 아들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회사에 입사하고 연애를 하기는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2년 사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믿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장가 가면 좋지. 엄마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좋은 짝 만나서 같이 인생 꾸려가면 좋잖니. 준식이 너는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 만나면 의심부터 들어서 힘드네요. 그래, 40 되기 전에만 장가 가면 되지. 천천히 만나봐. 내심 저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아들에게 선자리를 봐주겠다고 많이들 말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33이 되었을 때 선을 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선 보기로 했어요. 뭐라고? 정말? 너 그런 거 질색하잖아. 웬일이래,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 동기 형을 만났거든요. 그 형이 제가 장가 안 갔다고 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는 동생 중에 좋은 사람 있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도 귀찮게 굴어서 한번 만나나 보려고요. 그래?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소개해준다고 하지. 우리 아들 선 보는데 양복이라도 멋있는 거 하나 해줄까? 백화점 가자. 에이, 그냥 편하게 가면 되죠. 그리고 저 양복 많잖아요. 괜찮아요. 아들이 여자를 만나볼 결심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기특했어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겠죠. 하지만 당시에 뭘 알 수가 있었겠어요. 후회해봐야 머리만 아프죠 뭐.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아무튼 아들은 선을 본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이 엄마 밥 먹고 싶다고 집에 와서는 그 여자와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뭐 예쁘고 성격도 쾌활하고 좋기는 한데 뭔가 확 끌리지는 않네요. 뭐 약간 허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 걔가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서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한두 번은 더 만나봐. 안 그래도 그 여자가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괜히 더 의심도 가고
이게 안 만나려고요. 그런 아들의 말에 내심 속상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결정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들 짝은 어디서 나타나려나? 엄마가 선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저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볼게요.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 선자리 주선한다고 줄을 섰는데. 그럼 엄마 적극적으로 나서 본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주변에서 아들 선자리 봐준다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들 스펙이 빵빵한 여자들이더라고요. 뭐 스펙이고 뭐고 아들도 저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저 아들과 맞는 사람을 만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렇게 선자리 약속을 잡아놓고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선자리를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저 거기 못 나가요. 그리고 저 이번 주말에 저랑 결혼할 여자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리고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군대 동기 형에게 소개받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던 게 한 달 반 전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경솔한 짓을 할 애가 아닌데 어쩌다 그랬는지 처음에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일은 벌어졌고 그 여자와 결혼할 결심까지 했다고 하니 저는 애들이 인사를 오기로 한 날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하고는 바로 저희 집 내부를 살펴보더라고요. 집이 소다만이 예쁘네요.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거예요? 깔끔하고 예뻐요, 어머니. 그래요?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시장하죠?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음식을 보고는 엄지척을 하며 대단하다고 하고는 열심히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애가 싹싹하니 성격이 밝아 보여서 보기 좋았어요. 동대문 도매상가를 운영하면서 중국이랑 거래도 하고 아들보다 나이는 한 살 적다고 했습니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서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준식 씨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 정말 놓치기 싫었거든요. 근데 준식 씨는 저만큼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제가 꼬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술에 만취해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지금 임신 4주 차고 아이 낳아서 잘 키워볼게요. 그래요. 그 임신 초반에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입덧은 없는 모양이네. 제가 워낙에 건강 체질이거든요. 전 괜찮아요. 애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배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래야지. 애가 야무지게 지가 원하는 바를 척척 잘도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일은 잘할지 몰라도 좀 무뚝뚝하고 결혼이나 이런 거에 추진력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며느리가 추진력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홀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취업하고 청약 당첨된 꽤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 저에게 빵가게를 차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그리고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며느리와 사돈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일은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중에 돈이 없고 엄마 집도 없어서 준식 씨가 어머니 빵집 차려주겠다고 한 돈으로 저희 엄마 작은 집 한 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런 딱한 사정을 듣고 어느 누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나 죽어도 빵집 차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장모 집을 해주기 위해 며느리에게 돈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동대문 도매상가를 하고 있다고 한 것 치고는 돈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혼수할 돈도 없다고 해서 혼수는 제가 아들 용돈 받은 거 모아둔 돈으로 해줬네요. 그때는 사돈이 아무로 고생해서 돈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들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찔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면서 은근히 핀잔을 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결혼한 후에 없던 입덧이 생겼다며 힘들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다 달라고 요구했어요. 저 어머니가 해주셨던 갈비찜이랑 잡채 먹고 싶은데 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니? 내가 가마. 이제 임신 3개월 차지? 네. 갑자기 입덧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빨래 더미며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림을 제대로 못했어요. 와, 갈비찜 너무 맛있겠다. 어머니, 저 좀 먹을게요. 그리고는 제가 싸들고 간 음식을 데우더니 혼자서 열심히 먹어치우더라고요. 입덧이 있다는 애치고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먹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엉망진창인 집을 청소했어요. 말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제가 치워주니까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가지고 있던 도매상가를 팔아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일 안 나가니? 어머, 모르셨어요? 저 도매상가 정리했어요. 준식 씨가 돈 잘 벌어오는데 임신하고 몸도 무거운 제가 뭐하러 일을 해요. 상가 정리하니까 돈 꽤 되더라고요. 그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어머니 빵가게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으스대는데 차려줄 거면 당장 차려주든가 나중에 차려준다는 말을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장롱을 열어봤는데 아주 명품 가방이며 옷으로 가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걸 사둔 건지 의아했어요. 저희 아들 옷은 몇 벌 되지 않는데 장롱 안에 며느리 옷으로 가득해서 한참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네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출산을 하기 전까지 저를 지 몸종처럼 이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임신해서 힘들고 친정엄마는 멀리 지방에서 살고 있으니 저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도 참 한심했네요. 급기야 저는 며느리의 요구로 서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저를 더 가깝게 두고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건 나중에야 눈치챘어요. 아이를 출산한 후에 저는 며느리 시중을 들어줬습니다. 사돈은 며칠 있다가 바로 돌아갔고요. 손주는 저희 아들을 빼다 박아서 너무 귀엽고 잘생겼더라고요. 손주를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예쁜 손주. 어머니, 저 애 키우는 거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지내면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우 같은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5번은 낮에는 아들 집에 가서 애를 봐주고 집안 청소까지 해줬어요. 며느리는 몸이 풀리자 일이 있다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애를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하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아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팽팽 놀고 백화점에서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는 그럭저럭 참고 버텼어요. 근데 손주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늦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빽 울음을 터뜨리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 있어서 나갔다가 올게요. 오늘은 또 언제 들어오려고?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는 네 새끼 영웅이한테 모정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매번 애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아? 애가 엄마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느리잖니? 제 말에 며느리는 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애가 왜 느리겠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못 봐서 그렇겠죠. 어머니 없을 때 애 데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밤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요. 준식 씨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애 볼 생각도 안 하고 손주 보는 게 그렇게 고가우세요? 며느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쏟아붓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제가 손주를 돌봤네요. 저희 아들은 퇴근하고 오면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손주가 2살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며느리에게 사정해서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중증 자폐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그럴 줄 알았다며 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더라고. 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선생님, 자폐면 이제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증 자폐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발달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육자분이 잘 보살펴 주셔야 해요. 센터에 다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건 키워주신 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거라서요. 의사가 그렇게까진 말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폐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저를 아예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본인 자식이 자폐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도우미를 부르던지 할게요. 모르는 사람 보면 애 더 난리 나는 거 모르니? 내가 알아서 키울게. 걱정 말아라. 영웅이 엄마가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 저도 알아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참느라 애를 먹었네요. 그리고 손주가 자폐 판정을 받은 이후로 더 노골적으로 바깥으로만 나돌며 자기 아들 꼴도 보기 싫어하던 며느리는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써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준식씨, 나 너무 힘들어. 중국 가서 내 사업 좀 하다가 돌아올게. 딸랑 그 한 줄이었어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힘들다는 건지 무책임한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도 저도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3달 후면 돌아오겠지, 1년이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와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가 일했던 도매상가를 찾아가서 며느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걔 중국 부자 만나서 중국 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안 돌아올걸요? 포기하세요. 걔가 워낙에 돈을 좋아하는 애라서. 그 후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없으니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자폐로 말도 못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운을 차려야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꾹 참고 버텼어요. 그리고 센터와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손주는 중증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말도 늘고 친구들과 조금씩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불렀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영웅아. 뭐라고? 할머니, 배고파. 잡채.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서 손주를 얼싸안고 손주가 먹고 싶어하는 잡채를 10인분 가까이 만들었던 것 같네요. 물론 자폐 아이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무아지경으로 집중을 하고 다 그리고 나면 씩 웃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상의해서 자폐 아이의 그림 공부를 도와주는 미술 선생을 만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미술 선생이 자기는 가르칠 것도 없다며 애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웅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추상화에는 타고난 것 같아요. 대회에 참가해보는 거 어떨까요? 선생의 조언으로 손주를 데리고 그림 대회에 참가해서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자폐 아이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자 언론 매체에서는 난리가 나서 저희를 인터뷰하고 기사에 실었어요. 그 대회에는 심사위원 중에 예술국립대의 서양학과 교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손주를 영재로 본인 학교에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쁘기는 했지만 자폐가 있는 아이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제가 특수교사를 연계해서 영웅이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웅이가 자폐는 있지만 말도 잘 통하고 알아듣기도 잘해서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제 손주가 16살 때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며 울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저 혼자서 영웅이 저렇게 못 키웠을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으이그, 우리 아들 또 그 소리야? 사실 영웅이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애가 하나 둘 깨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지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그렇게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손주를 키우면서 운전면허도 따둬서 제 차로 아이를 열심히 통학시켜줬어요. 그림을 그리고 온 날이면 애가 표정이 환해서 저에게 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재밌어! 진짜 재밌어! 영웅이 칭찬받았어요. 저는 저희 손주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체로도 너무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그 전에는 말로 표현하는 걸 못해서 자기 몸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술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 영웅이가 재밌다고 하니까 할머니도 기쁘다. 기뻐. 기쁜 게 뭔 줄 알지? 응, 신나. 행복해. 할머니 영웅이 그림 그려서 행복해. 맞아. 할머니 영웅이 덕분에 정말 행복해. 손주는 나날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들 준식이도 영웅이를 지원하는데 아낌이 없었어요. 영웅이는 자기 아빠도 참 좋아했습니다.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면 몸에 무리가 갈까봐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주말마다 운동을 했어요. 둘이서 공 던지고 노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외한이긴 했지만 손주 그림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밀하면서도 추상적이고 보기에도 예쁘고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와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 많았는지 손주가 그림 전시회를 열고 그림이 모두 완판이 됐어요. 저는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그림을 사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자폐아의 그림이라는 수식이 붙었지만 나중에는 그저 추상화 작가 박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손주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손주는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림을 판 수익금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자폐아동 가정에게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손주는 예술대학에 19살의 나이로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일반인 아이들과 섞이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좋은 교수들과 학우들을 만나서 저희 손주가 엉뚱한 행동을 해도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아이일 뿐이라며 이해를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영웅이 할머니 아버님 걱정 마세요. 영웅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조금 특별할 뿐이지 영웅이 잘못된 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있으면 제가 혼내줄게요. 그 교수는 정말 저희의 은인이었어요.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며 뭐라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자폐 아이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저렇게 잘 성장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면서 사는지 기특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도움으로 디저트와 커피를 파는 작은 가게를 차려서 운영했어요. 저도 덕분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 참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손주도 가끔씩 와서 커피 서빙하는 일도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손주가 대학을 다닌 지 2년째 되던 해였고 방학이라서 손주가 저희 디저트 카페에서 서빙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가끔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날도 손주와 같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한참 북적하던 카페에 손님이 빠지고 난 후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얘가 영웅이에요? 많이 컸다, 영웅아. 엄마야. 20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다짜고짜 제 손주를 안고 울더라고요. 손주는 영문도 모른 채로 엄마라는 말에 엄마? 엄마? 라고 말하며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영웅이는 이제 제가 데려가서 돌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고생해서 다 키워놨더니 20년 가까이 연락도 없이 도망쳤던 년이 꼴의 엄마라고 홀랑 제 손주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려고 손을 걷어 붙이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자기를 끌어안고 있던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나서 꽥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줌마! 아줌마 나가! 영웅아, 나 영웅이 엄마야. 엄마가 영웅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가서 살자. 엄마? 엄마 없어. 나 엄마 없어. 나 엄마 없으니까 꺼져 줄래요? 손주가 그렇게 완성된 문장을 구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호하고 정확한 말로 지 엄마에게 한 방 먹이는 걸 보고 저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에 제 곁에 다가온 손주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영웅아, 아이고 우리 손주 영웅이. 난 할머니밖에 없어. 엄마 없어. 할머니, 저 사람 나가라고 해. 나 저 사람 싫어. 싫어. 나가! 손주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는지 도망갔던 며느리가 주저앉아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찾아온 꿍꿍이가 뭐야? 어? 중국 부자 만나서 도망간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제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니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어머니, 저 사기당했어요. 중국에 가서 지옥 구렁텅이 속에서 살다가 겨우 도망왔어요. 어머니, 준식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준식 씨가 저랑 이혼하겠대요. 저 다시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더니 이제 와서 자기 인생 망했으니 걷어달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제 가게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가지 말라고 했지?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 야, 나가자고! 나 못 나가.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 받아줄 때까지 못 나가.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붙잡은 손을 손주 영웅이가 떼어내며 말했어요. 놔!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 놔!
그 모습에 또 울컥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저는 일단 흥분한 손주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식아, 영웅이 데리고 집에 가 있을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 엄마. 가 계세요. 저 이 여자 죗값 치르게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며느리가 또 통곡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영웅아, 나 엄마야. 영웅아, 어머니,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저 걷어주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찌르셨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주를 데리고 나갔고 손주는 귀가 아프다며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시끄러. 싫어. 그래, 영웅아. 저 여자 싫지? 할머니도 너무 싫어. 집에 가자. 집으로 가서 저는 손주를 진정시키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 20년 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며느리를 생각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전화로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엄마, 그 여자 일단 떼어냈고요.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 이혼 소송, 친권 소송, 양육권 소송 다 진행할 거예요. 그래. 너도 속이 말이 아니겠다. 쉬엄쉬엄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저 이날만 기다렸어요. 끔찍해서 얼른 처리하고 싶어요. 엄마, 혹시라도 그 여자 찾아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고 경찰에 신고도 하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설마 싶었는데 며느리는 진짜 저희 가게에 또 찾아왔더라고요. 다행히 그날은 손주가 작업실에 가고 없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보다 더 뻔뻔한 태도였어요. 손님도 만석이었는데 카페에서 다짜고짜 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동네방네 제가 소문 다 낼까요? 대개 아들이 지 와이프 버리려고 한다고 소문 낼까요? 어머니 아들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누가 뭐래도 영웅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요. 그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 바람에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기함을 하고 나가버렸고 저는 아들 말대로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고!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지독하게 난동을 부리던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경찰에게 끌려간 후로는 자기도 무서운 건 알았는지 제 가게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분히 소송을 진행했고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아들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게 불과 반년 전입니다. 며느리는 재판장에서도 울고불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댔어요. 지 잘못은 없다는 거였죠.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서 사기당한 년이 누굴 탓하고 앉아있는지 저는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지 팔자 지가 꼬아놓고서 이제 와서 거머리처럼 저희에게 달라붙으려던 그 짐승만도 못한 년이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을 알던 며느리가 언제 또 찾아와서 제 손주를 데리고 도망치는 건 아닐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차렸던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과 손주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서울에서 가게를 새로 차렸습니다. 지금은 단골 손님도 늘고 가게에 직원도 둬서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손주는 여전히 그림 열심히 그리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자폐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여전히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끔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손주를 돌보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들 여자친구가 와서 살뜰히 저와 손주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들이 1년 전부터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변리사 일을 하는 전문직 여자라고 들었는데 저희 아들 사정을 다 이해해줘서 저에게 소개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가끔 와서 하는 거 보면 자폐 아이를 대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엄마 된 마음으로는 아들이 좋은 짝이랑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손주 영웅이야 제가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쟤랑 결혼할 거냐? 아직 1년밖에 안 만나서 결혼은 모르겠고 잘 만나보려고요. 그래, 영웅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도 좋은 짝 만나면 쉽다. 엄마가 영웅이를 왜 책임져요? 제 아들인데. 엄마, 이제 부담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정말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동안 속 썩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또 그런다. 영웅이 없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 영웅이 보면 장해. 우리 아들 춘식이도 장하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저와 영웅이랑 시간을 보내요. 처음에는 영웅이가 아들 여자친구를 불편해하고 싫어했는데 요즘은 말도 잘하고 웃기도 합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하든 혹시나 하지 못하든 지금처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